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고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글로벌 정형외과 조광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글로벌 정형외과 물리치료사 임지환입니다. 네, 사실 오늘 주제가요, 50견이거든요. 근데 사실 젊을 때고 안 아플 때는 50견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50대가 맞이하는 질병인 것 같은 단어가 이 50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분들께서 이제 50견에 대해서 이 오해의 뭐 어떤 단어들, 오해의 또 생각들 이런 것들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조광석 원장님께서 50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깨 질환 중에서 단연코 퇴행성 질환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심심찮게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질환이 오십견일 것입니다. 오십견이라는 것은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는 그런 병명을 좀 편하게 50대 많이 온다고 해서 일본에서 유래한 그런 50대쯤에 오는 어깨 질환을 오십견으로 일컫다가 지금은 오십견이 곧 동결견, 오십견이 곧 유착성 관절 낭염을 일컫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오십견 말고 50대 말고도 뭐 40대 또는 간혹 뭐 30대에도 이런 유착성 관절 낭염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중에서는 저는 50대가 아닌데요, 왜 벌써 왔죠?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질환명에서 오는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풀면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은 시간 할 수 있으면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어느 순간 갑자기 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가동 범위 제한이 오는 것을 우리가 오십견, 그 다음에 동결견, 그 다음에 실제로 어디가 문제였는지를 의사들이 확인했을 때 관절낭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유착이 되어서 온다고 해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지금은 동일하게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염증이 오래 이제 침착이 되고 만성화되면서 가동 범위가 이제 제한이 되고 그럼 섬유화 반응을 거치면서 조직이 단단해지고 기능적인 회복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오십견으로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깨 관절 상완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뒤로도 움직여야 되고 바깥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회전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동서남북으로 다 감싸고 있는 조직이 바로 이제 관절낭입니다. 관절 주머니. 그 관절낭 안에는 그 관절액도 있고 주변에는 또 다른 힘줄도 있고 다른 이제 인대들도 다 같이 붙어 있겠죠. 이런 수많은 연부 조직의 복합체가 어깨인데 그 중에서도 관절낭에 어떠한 염증 반응이 오래되면서 고착화되어서 어깨가 올라갈 때마다 통증을 엄청 느끼고 가동 범위 제한이 오는 것이 통칭해서 오십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십견 환자를 우리가 영상을 하나를 보면은 실제로 팔을 들어보라고 하면은 심심찮게 외래에서 팔을 들면서 아파서 잘 못 들게 되고 회전도 제한이 많이 생기고 통증을 많이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팔도 이제 거상했을 때 많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십견이라는 녀석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낭에 어떤 염증이 계속 침착되고 그것이 이제 섬유화돼서 결국은 이제 수축이 긴장이 많이 유발되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예민해지고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운동 범위에 가동 범위에 제한이 오고 궁극적으로는 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경으로 상태를 보게 되면 여기가 관절경으로 봤을 때 앞쪽에 보이는 것이 견갑학원 힘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은 상완골 골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것은 견갑골 관절
와라고 하는 글레노이드라고 하는 그 부위입니다. 해부학적 부위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견갑 하관 힘줄과 그 다음에 극상근 힘줄 사이에 회전근개 인터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이 정상적으로는 이런 색깔도 이렇게 뭐 약간 살색이 도는 그런 이제 대부분 화이트한 그런 색깔이겠죠. 퀄러티도. 그다음에 뭐 지저분한 조직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오십견이 오래 돼버리면 염증이 오래 이제 그 관절에 차버리면 활성 산화가 활성 산화 반응이 증가되고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서 결국 이제 섬유화 반응이 생기고 정상 조직들이 컨트랙처, 수축, 긴장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염증이 오래돼 버리면 pH도 산도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에 있는 피막도 손상이 되면서 이렇게 너플너플거리는 조직을 우리가 프레임 티슈로 하는데 이런 조직이 이렇게 피막의 손상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염증 조직들이 만성 염증 조직들이 주변에 비특이적으로 자라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색깔도 제일 크게 여기는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이렇게 염증 소견을 이렇게 이제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런 관절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환자분들은 제 어깨가 이렇다고요? 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심하게 오십견이 왔는 분이시니까 다 이렇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게 왼쪽이 퀄러티가 우리 가동 범위가 잘 나오고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심하게 어깨에 염증이 생길 수 있구나, 피부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생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선생님 네. 주변에 혹시 오십견으로 고생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실 저 주변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스윙을 할 때 팔이 안 올라가서 네. 스윙이 막 흐려지고 무너지고 나중에는 어깨 아파서 못 치겠다 그러시고 네. 그 다음날 돼서는 병원 가시고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십견이라는 게 이걸 네.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일어난 건가? 사실 좀 모르는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걸까? 이런 의문점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골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스윙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어깨를 많이 쓰는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은 반복 동작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가동 범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가동 범위가 100이면 그 이상으로 계속 조금씩 그 다음에 파워도 계속 뭐 처음에는 약하게 치시다가 욕심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100, 120, 130, 150 이렇게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과사용 또는 이제 마찰로 인한 염증 반응이 어디선가 생길 수가 있고 뭐 회전근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두박근이 힘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 염증이 파급이 되고 그것이 해결이 되고 또 회복되고 쳐야 되는데 또 치시고 그것이 결국은 조직이 굳은 상태에서 한번 치게 돼 계속 그 반복되면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지연 쌤은 주변에 오십견 친구는 없으실 거고 어르신들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뭐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제 작은 누나가 약간 아기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약간 오십견에 증상이 살짝 나와서 조금 의심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는 어리실 때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좀 어깨가 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오십견으로 조금 초기에 좀 고생을 하셨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도 오십견 환자분들이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서 뭐 이번 영상이 그런 환자분들한테 또 좋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왜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프라이머리하게 이제 특별한 원인 없이 이게 어떤 염증 반응이 생겨서 이게 연부 조직이 굳으면서 결국은 제한이 생기는 경우, 쉽게 말해서 이게 범인을 확실하게 애매하고 그거를 범인을 확실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단서들은 있습니다. 뭐 골프가 됐던 아니면은 뭐 야구가 됐던 아니면은 어떠한 무리한 격투기 같은 그런 무리한 운동이 됐던
뭔가 어깨 무리하는 운동과 관련된 환자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는 이제 기저질환,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당뇨가 있던 아니면은 호르몬적인 질환이 있던 아니면은 그 외에도 뭐 또 외상이 있던 그런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것이 이 환자의 어깨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우리가 한번은 다 이제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려면 최대한 찾아내야지 다시 재발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원인은 대표적으로 뭐 당뇨, 그 다음에 뭐 외상도 있고요, 회전근개 파열, 그 외에도 뭐 이두박근 건염, 석회성 건염, 또 흔하게 어깨 수술하고 나서 재활이 좀 더디거나 하면은 2차적으로도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몬 임밸런스, 갑상선 유방 등등 이제 모든 원인들이 이제 너무 어깨를 다쳐서 이제 이모빌리제이션에서 너무 이제 고정을 해놨거나 이럴 때도 오십견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은 기억을 못 합니다. 뭐 네. 저도 마찬가지. 한 개 오늘 그 중에 제일 걱정해야 되는 리스크 팩터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일단 당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뭐 당뇨가 컨트롤 되는 분이라도 이것이 꼭 우리가 오십견이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평소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상선 뭐 호르몬적인 질환 또는 이제 뭐 그게 갑상선 기능 저하,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이 이제 호르몬의 임밸런스나 또는 뭐 유방에 문제가 있거나 유방 쪽에 호르몬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도 다 이런 염증이 빠르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오십견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여성분들, 그다음에 40에서 60세 조금 더 고령으로 갈수록,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어깨 수술을 했거나 오랫동안 고정했을 때도 오십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는 당뇨병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당뇨 환자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꼭 어깨 건강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댓글을 보니까요. 원장님, 당뇨가 있으면 오십견이 더 잘 생기나요? 담이랑 관절이랑 연관이 있어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이랑 관절이랑 연관이 있을까 네. 의견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뇨가 있으면은 그 수많은 요즘은 이런 논문들이 그 당뇨에는 이런 자체 AGE 그 염증을 발현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고, 또한 이 조직들 자체도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리커버리가 잘 안 되고 섬유화 반응으로 갈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이제 뭐 당뇨도 뭐 타입 1, 타입 2가 있지만 이런 모든 당뇨로 인한 그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손상이 됐던 조직이 계속 섬유화 반응이 훨씬 더 남게 돼서 기능적 제한이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리스크 팩터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렇게 이제 당뇨가 있으면은 지금 당뇨 이게 류마토이드 학회에서 나왔던 2025년 그 논문이고요. 이 논문도 이제 여기서도 당뇨가 오십견 발생 위험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증가되고, 뭐 그 당뇨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리스크가 다 증가되더라, 오십견을 다 훨씬 더 가능성을 높이더라 라는 논문들이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이런 프레딕티브 모델을 그 프로즌 셜더에서 이제 리스크 팩터를 또 연구한 논문들이 2024년 이렇게 최근에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이런 이제 BMI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로우 BMI도 위험 인자가 될 수가 있고, 고지혈증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 서비컬, 목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이것이 같이 연관되더라. 그래서 조금은 리스크 팩터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연코 이제 지금 정리를 하면은 뭐 담배도 있고요. 또 그 비만도 이제 또한 BMI가 낮아도 문제지만 또한 이제 비만 또한 문제가 있다고 수많은 이제 논문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지금 알려진 것이 정리하면은 이런 당뇨,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 여성, 그 다음에 고지혈증, 뭐 담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십견이 일단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렇게 환자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크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뭐 3가지 스테이지로 나눴다가 지금 현재는 네 가지 스테이지로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뭐 한 달에서 석 달 사이에 프리프리징, 그러니까 어깨가 완전 굳기 전에 당연히 통증이 먼저 발생합니다. 어깨에 뭔가 조금 움직여도 압력 자체, 관절 강내 압력 자체가 높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염증 반응 때문에 조금만 해도 많이 예민해지고 높기 때문에 가동 범위에 제한이 오기 전에도 통증이 먼저 수반이 됩니다. 그다음 스테이지 2는 10주에서 이제 8개월 동안 서서히 이제 굳게 되고 프리징 되면서 조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서서히 내 가동 범위가 처음부터 뭐 확 줄진 않겠죠. 서서히 주는 걸 느끼는 게 스테이지 2고, 스테이지 3는 4에서 12개월 동안 완전히 이제 어깨가 딱 고정이 돼서 그 어느 레벨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게 스테이지 3 동결기입니다. 그다음에 해동기 스테이지 4는 이제 서서히 5개월에서 2년 동안 서서히 풀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풀리는 경우는 또 뭐 있지만 이것이 어떤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은 뭐 이것이 해동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동결기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진단은 당연히 환자분의 뭔가 히스토리 물어봐야 되겠죠. 뭐 당뇨가 있냐, 아니면 뭐 어떻게 다쳤냐, 아니면은 회전근개가 문제가 있는지, 모든 이제 가능성을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가동 범위를 진찰을 해서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처음부터 MR보다는 엑스레이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 뭐 회전근개나 다른 석회나 뭐 이두박근 힘줄이나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다 워크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게 계속해서 안 낫고 하면은 MRI를 찍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MRI는 이제 뭐 루틴은 아니고, 우리가 이 MRI 찍었을 때 관절낭의 비유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MRI를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동 범위를 쉽게 오십견이 있는 환자분들을 가동 범위를 진찰할 수가 있는데요. 가동 범위 제한 순서가 또 있습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 지원 선생님이 환자들을 봤을 때 오십견 환자들 처음에 초기 증상 어디가 제일 먼저 제한이 되던가요? 여기 나온 대로 아무래도 이제 외회전이라고 하는 뭐 팔을 내 몸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팔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제 이 주먹이 뒤쪽을 바라보게 드는 이런 동작 자체가 좀 많이 제한이 되는 게 보이고요. 네, 그게 제일 먼저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회전부터 제한이 된 이유는 여기 보면 어깨 모형인데요. 어깨 상원골을 감싸고 있는 총 4개의 회전근개 힘줄이 있습니다. 극상근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극하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소원근, 그 앞쪽에는 견갑하근 힘줄이 있는데, 요 이제 견갑하근 힘줄 앞쪽에 있는 녀석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극상근 힘줄 사이를 회전근개 인터벌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부 조직이 그 힘줄 사이를 덮어주는데, 제일 처음에 가장 흔하게 여기 관절낭에 유착이 오는 것이 앞쪽, 그 다음에 그 위쪽 인터벌 쪽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외회전을 먼저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외회전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어깨를 외전, 옆으로 드는 동작도 제한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이제 뒤에까지 다 이제 염증 유착이 심해지면 인터로테이션, 내외전도 제한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복되는 것도 이 순서 반대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내외전 먼저 회복되고, 뒤에서부터 그 관절낭이 이제 뒤에서 유착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앞에, 그 다음 위쪽까지 유착이 풀리면서 마지막에는 회복돼도 외회전이 마지막에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좀 어떠세요? 아나운서님, 여기 왼쪽 사진과
그다음에 요 밑에 사진을 비교하시면 어떠세요? 확실히 왼쪽은 뭔가가 네. 실크 같은 느낌의 아주 하얗고 네. 정말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진인데 오른쪽은요 뭔가 벌써 무서운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 분들이 보셔도 이게 이렇게까지 심한 어깨였냐 본인이 깜짝 놀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은 조금 정말 심한 사진을 저희가 이제 뭐 보고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이게 조직 자체에 조금만 건드려도 뭐 피가 잘 날 만큼 조직이 많이 부어 있고 많이 이제 예민해져 있고 이것이 결국 오래되었을 경우에는 이 오십견 자체를 방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회전근개 그 다음에 이두박근 힘줄에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십견 환자분들 중에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을 동반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파열까지 동반된 환자들은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빠르게 우리가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회전부터 그 다음에 외전 그 다음에 내회전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회복되는 순서도 반대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팔을 들어 올리는 우리가 뭐 어떤 물건 위에 있는 걸 잡으려면은 이렇게 이제 거상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머리 감으려고 하거나 뭐 빗질을 하려고 해도 커피를 마시려 해도 외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제한이 일상생활에 상당하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병원을 내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치료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비수술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주사 치료, 그 다음에 주사로 어떻게 이제 압력을 하이드로 딜라테이션이라고 해서 관절 안을 팽창시키는 수압 팽창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운동 치료에 대해서는 오늘 임지연 재활치료사 선생님께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에는 나이대 상관없이 젊어도 오십견이 올 수 있는 거죠? 이거 대답. 네, 젊어도 오십견이 오는 경우가 워낙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깨를 쓰는 대표적인 뭐 슬랩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두박근 건염이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부상을 잘 관리를 못하면은 이것이 그래서 오늘 네. 또 임지연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거 보면서 좀 따라하면 네. 예방하는 것도 좀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가장 이 영상에서 가장 키는 결국은 핵심. 어떻게 네. 재활을 하느냐 이거겠죠. 이게 제일 이제 시청자분들도 제일 네. 궁금한 거일 것입니다. 네, 네. 언제?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글로벌 정형외과 물리치료사 임지연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뭐 50견에 대해서는 이미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가볍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요 스페셜 테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항상 50견이나 아니면 어깨 질환이 있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보통 테스트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근데 특히 50견이라 이거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50견이다 이렇게 판단 짓진 않지만 요 테스트가 보통 50견을 진단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테스트라서 여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걸 하는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냥 손을 저희가 이제 머리 빗질하듯이 반대쪽 등 쪽에 터치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반대 밑에 날개뼈에 터치한다 생각하고 이 그림처럼 손을 머리 위로 넘기는 거랑 손을 허리 뒤로 넘기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통증이 있다 그리고 가동 범위가
뭔가 옛날보다 좀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스페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유연성이랑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사람마다 유연성의 차이도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뼈가 이제 조금 더 굵은 사람도 있고 뼈가 여성분들 특히 또 얇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조금 더 잘 나오는 경우가 훨씬 아무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주차별로 저는 페이지를 총 3개로 나눴고요. 간단하게 일단 페이지 1 같은 경우는 좀 통증이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목표는 통증 감소고 그리고 통증을 참고 강한 스트레칭을 하면 일단 절대 안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구간 페이지 1, 2, 3를 일단 이렇게 적어놨지만 요거는 직접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를 이동을 해서 네.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십견 환자라는 가정하에 일단 페이지 1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단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보다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조금씩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통증을 줄이면서 관절은 굳지 않도록 움직이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시기 때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배드가 좀 많이 낮은 상태인데 일반 가정집이나 이렇다면 요보다 조금 높은 책상을 조금 이렇게 이마를 댈 정도로 짚어주시고 지금은 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냥 손을 펴겠습니다.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반대팔을 최대한 늘어뜨려 주십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팔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팔을 최대한 늘어뜨려 주시고요. 여기서 작게 원을 그려 주십시오. 이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천천히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30초 정도 원을 작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거의 운동 이름은 펜듈럼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보통 50견 환자분들한테 초기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몸을 흔들면 안 되고요. 이렇게 팔을 최대한 늘어뜨려서 네, 약간 시계 진자 운동 하듯이 흔들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봉이 가정집에는 아마 없을 건데 만약에 이런 비슷한 게 없다면 다이소에 커튼봉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통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이 제 50견인 쪽이다. 만약 어깨가 좀 많이 아픈 쪽이다. 그렇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을 잡아 주시고요. 손바닥이 서로 손바닥에 봉 끝을 밀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오른쪽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깨를 팔을 위로 올리는데 그냥 올리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 반대 손을 밀면서 보조를 받으면서 이 팔을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밀어서 이 반대 어깨를 플렉션 시켜준다. 그러니까 굽혀준다. 요거를 좀 보조해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내리고 둘 다시 내리고 셋 네,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1이라고 하는 아주 초기에 완전 아플 때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다 가정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가동 범위를 좀 만들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는 통증보다는 이제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운동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 그냥 이런 벽 같은 게 있다면 벽에다가 좀 또 오른쪽이 안 좋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손을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벽을 이렇게 기듯이 이렇게 거미가 벽을 기는 것처럼 조금씩 본인이 직접 올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핑거웍이나 아니면 손바닥을 벽에다 붙여서 그대로 위로 쭉 밀어 올리는 형식인 월 슬라이드 동작을 집에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게 이제 본인 혼자 힘으로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혼자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한번 누워 주시겠습니까? 옆으로 이제 TV를 보듯이 한번 누워 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누워 주세요. 네. 이렇게 팔을 세운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아 주십니다. 요건 아마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회전에 가동 범위가 원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외회전 가동 범위가 안 나오거나 이런 동작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 2 때는 어느 정도 외회전 가동 범위도 어느 정도는 뭐 안 나오 둘 다 안 나온다고 가정을 엄청 이제 페이지 2에서는 가동 범위 증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셀프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요 같은 경우는 손바닥을 밑으로 쭉 내려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내려주시고 그래서 더 이상 못 간다 그러면 이제 반대 손으로 조금씩 부하를 더 줘서 이렇게 늘려주시는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의 이름은 슬리퍼 스트레치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검색해 보셔서 한번 직접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고 나중에 이 영상을 통해서 따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어서 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 페이지 3인데 어깨 움직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면 이제 근력을 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특히 회전근개와 견갑골의 안정화,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단순히 어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견갑과 회전근개가 함께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지 3는 그걸 좀 중심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3랑 4를 거의 합쳐서 말씀드릴 건데 요 같은 경우는 거의 근력 운동이라서 자 요런 셋업 밴드나 아니면 루프 밴드가 만약에 있다면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러니까 외회전이나 내회전이 약화가 돼 있다. 이렇게 과정을 했기 때문에 요 외회전근을 좀 강화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 손목에 이렇게 걸어 주시고요. 요거의 중요한 점은 팔꿈치가 내 몸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손목이랑 팔꿈치가 항상 일자로 유지될 수 있게 잘 해주시고 요 상태에서 루프 밴드가 장력이 계속 유지된 상태로 유지해서 한번 옆으로 쭉 천천히 돌려보실까요? 네, 갈 수 있는 만큼만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고 만약에 이 루프 밴드가 너무 세가지고 뭐 움직임이 막 엄청 크게 하려고 억지로 하다가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저희가 운동하려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동작이라서 오히려 가동 범위를 좀 줄이더라도 그런 부상작용이 나오지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이건 페이지 3 운동이고 페이지 4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보다는 저는 좀 운동선수한테 조금 많이 적용시키는 운동인데 요거는 꼭 어깨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어깨도 가동 범위도 좀 회복이 많이 되었고 그런 상태라면 이제 운동선수는 빨리 필드를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뿐만 아니라 사실 요 몸 전체가 같이 협응력이 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깨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몸 전체를 이용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벽에다가 밀어줘야 되는데 벽을 혹시 카메라를 저쪽으로 돌릴 수 있나요? 네. 여기 탈의실에서고요. 네. 혹시 여기 찍히나요? 네. 요런 공들을 주먹으로 이렇게 밀어주십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주먹으로 밀어주시고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이 발을 뒤로 빼서 런지를 하는 게 백런지라고 하는데 이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공을 계속 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어깨 안정성이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공을 미는 걸 좀 포인트로 해서
공을 최대한 밀면서 백런지 동작을 수행하겠습니다. 한 5개만 할까요? 네, 그쵸. 다시 돌아오시고 왼발 뒤로 빼주시고 네. 셋, 그쵸. 넷, 한 번만 더. 네, 그만. 처음에는 이제 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어깨가 정상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을 수행하신 거고요. 요거는 사실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해서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주먹을 좀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이 동작이 된다면 수행하십시오. 팔을 아까 우리 월 슬라이드 벽에다가 이렇게 쓸어 올리셨죠. 요 동작이 되고 이제 여기서 몸통을 이렇게 굽힐 수 있다. 굽혀도 통증이 없다. 그러면 이 운동을 수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물리치료사 임지현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운동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치료사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치료사 선생님의 그런 경험을 비추어 가지고 한번 운동 치료를 잘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에 이어서 운동 치료를 해서 가동 범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근력도 중요하겠죠. 이미 이제 부족했던 이만큼의 움직였던 근력은 있겠지만 계속 소실되었던 근력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유 감각도 회복해야 되고 그 뒤에 회복해야 되는 순서들이 또 각각 또 숙제처럼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탄력 운동, 마지막에는 지구력 운동, 그래서 기능적 운동까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을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환자의 케이스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 운동 치료를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외에는 이제 주사 치료나 다른 뭐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이것이 결코 한 치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병합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테로이드랑 그 다음에 하이드로 딜라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말고 이거.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주사 치료에는 스테로이드와 하이드로 딜라테이션 수압 팽창술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치료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병합해서 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이 각각의 치료를 우리 작은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아니면 관절 강내에 그냥 생리식염수와 일부 이제 국소 마취제를 섞어가지고 수압 팽창술을 했을 때 비교했던 논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같이 했는 군이 모두가 더 낫다고 되어 있어서 스테로이드만 단독 쓰는 것보다는 이게 병합 치료가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낫다는 논문들이 더 많고요. 또한 이것 또한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 각각 이제 했을 때 그룹을 2개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그 하이드로 딜라테이션과 스테로이드 섞은 그룹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이드로 딜라테이션 스테로이드 없는 군을 나눠서 했더니 스테로이드를 그래도 수압 팽창술에 섞었더니 효과가 통증도 훨씬 더 많이 감소하고 기능적인 제한도 훨씬 더 좋아지더라, 빨리 좋아지더라 라는 논문들이 나옴으로써 지금은 20에서 40cc 정도 되는 그 생리식염수에다가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또한 이제 국소마취제를 섞어서 같이 관절강 내 안으로 주입을 하는 치료를 많이 이제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어떠한 이제 작년에 이것 또한 작년에 나온 논문인데 그 글레노 휴메럴 조인트 관절 강내 안에다가 이런 수압 팽창술을 했을 때 초기에
이것만 했을 때 가동 범위, 그러니까 이제 외회전하는 그 가동 범위가 스테로이드 군과 비교했을 때는 결국 마지막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초기에는 수압 팽창술만 했던 군에서 외회전이 좀 빨리 좋아지더라, 뭐 이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는 이러한 주사 치료, 그 다음에 운동 치료, 그 다음에 다른 물리 치료나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다 먼저 개입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복이 되지 않고 환자분이 증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적 적응증은 이런 치료가 6개월 이상 실패를 했다거나 적극적인 재활을 했는데도 실패를 했다거나 가동 범위 제한이 너무 심하다거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계속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죠. 처음에 이제 수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수동적 가동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취를 해서 순간적으로 통증을 잠재우고 우리가 술자가 팔을 억지로 이제 꺾어서 거상을 하거나 외전을 하거나 외회전, 내외전을 해서 가동 범위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이런 치료법이 많이들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일단 마취가 있고요. 마취를 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런 회전근개나 아니면은 그 상완골 골두 자체에 간혹가다 뼈가 약하신 분들은 뼈가 다치는 경우가, 골절이 있는 경우가 간간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선생님이 전문의 선생님이, 정형외과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다 체크업을 한 상태에서 이런 시술을 고려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전신마취를 잠깐 해서 치료를 했다면 요즘은 굳이 전신마취까지는 하지 않고요. 국소마취만으로도 통증을 충분히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전방거상, 그 다음에 외전, 외회전, 내외전 이런 가동 범위를 다시 회복을 시키는 치료가 많이 임상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절경으로 조인트 들어가서 실제로 관절낭 자체의 염증을 방리시키는 치료 또한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수술적 치료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떠세요? 아나운서님께서는 그 어깨 만약에 본인이 50견이 왔어요. 50견 왔는데 아무리 운동해도 안 되고 주사를 우리가 맞았는데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너무 자주 맞을 수 없어서 이거를 억지로 치료해도 6개월 내내 치료해도 안 됐을 때 이거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서 관절경으로 이거를 릴리즈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걸 내가 이제 억지로 이제 잠깐 마취를 해가 통증을 다운시켜 가지고 가동 범위를 회복하는 수동적 가동술이냐, 뭐가 나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가 과연 이제 언젠가는 50견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당연코 후자에 이 관절경을 넣어서 한번 환자 입장에서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임지영 선생님 어떠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러시다면? 저도 마취를 한 상태로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거는 약간 겁이 날 것 같아서 저도 관절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관절경은 우리가 하는 것이 거기를 카메라를 직접 보면서 그거를 확실히 풀어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했는 환자분이 유착이 된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이 이제 관절경으로 이렇게 결국 시술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시간적 여유가 되고, 이게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더 어떻게 보면 정밀하게 그 문제 있는 조직을 타겟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관절경 시술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안전하고 그런 면에서는 더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 좋은 장점이 있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는 조직을 박리를 하는데요. 그 앞쪽에 있는 관절낭을 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터벌 위쪽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견갑하건 그다음에 극상근 사이에 회전근개 인터벌 그 사이에 연부 조직도 박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앞쪽만 해서는 안 되겠죠. 아래쪽 그다음에 최대한 뒤쪽도 열어줘야지 내회전이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다른 이제 코라코 휴메럴 리가먼트, 이 인대가 너무 타이트하면은 이게 타이트한 인대도 조금은 박리를 해주는 것이 가동 범위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관절경으로 시술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넣어서 안에 이 관절낭에 문제 있는 조직을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조직들을 이런 식으로 박리를 시작합니다. 네, 박리를 시작하면은 이게 어깨가 타이트했던 어깨가 이제 느슨하게 풀리게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이제 힐링이 되겠죠, 조직 자체가. 그러면 늘어난 상태에서 다시 붙기 때문에 어깨는 다시 가동 범위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래쪽도 해야 되고 뒤쪽에 있는 관절낭도 같이 확인해서 유착이 심하면은 같이 좀 풀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관절낭이 많이 유착이 된 부위들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다 이제 유착을 풀어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뭐 JBJS에서 소개한 관절낭 유착 제거술 하는 영상을 들고 왔는 거고요. 좀 과거의 영상이지만 아무튼 하는 프로시저는 일반적인 방법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활을 또 이제 충분히 해서 가동 범위가 우리가 다 풀어놨지만 다시 재유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유착되지 않게끔 충분히 계속 재활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6주, 3개월 동안 그 기능적인 회복을 계속 관리를 통해서 더 다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요. 일단은 오십견은 대부분 우리가 비수술 치료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 팩터 어떠한 것들 요인들을 본인한테 맞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찾아낸 요인들 위험 요인들을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는 당뇨 있는 분들은 늘 좀 더 조심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치료가 됐던 재활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활 치료가 일단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치료들이 같이 협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활 치료는 여기서 병원에서만 하지 마시고 그 본인도 배워가지고 집에서도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6개월 동안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결국은 관절경으로 그 타겟 부위를 우리가 열어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내가 몸에 그렇게 작은 구멍, 어찌됐건 프로시저를 하기 위해서는 침습적인 치료가 일부 되기 때문에 그게 싫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수동적 가동술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십견은 이렇게 저희가 발표를 정리를 했고요. 질문이 있으면 네, 지금 볼까요? 질문이 네.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몇 달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오십견이라고 했습니다. 주사를 3번 맞고 했는데 아직 불편합니다. 엑스레이 초음파 했습니다. 아픈 부위가 옮겨가는 것 같은데 어깨 뒤쪽으로 아파서 혹시 따뜻한 수건 찜질 효과 있을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십견이 있으신 게 언제부터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만성화가 됐고, 이것이 결국 가동 범위 제한이 따뜻하게 해서 혈액 순환을 돕게 되면 염증을 좀 빠르게 순환을 통해 가지고 뺄 수가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는 힘듭니다. 이미 한번 유착된 조직이 그런 치료로 인해서 다시 이제 풀리는 것은 사실 조금 통증도 많이 뒤따르고 힘들겠죠. 그래서 환자분이 이 외에도 오십견 이외에도 다른 이제 충돌 증후군이나 아니면 회전근개나 아니면 다른 내회전 결핍 증후군이나 수많은 질환들, 어깨 질환들 또는 이제 어깨 관절
와순에 문제가 있다거나 연골에 문제가 있다거나 수많은 경우의 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한번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찾아가셔가지고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아픈 부위가 옮겨가는 것 같아라는 이 자체가 네. 아무래도 증세가 이제 조금씩 이제 악화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말씀을 제가 곰곰이 듣는데요. 네.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게 뭐 운동이라든지 어떤 그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자면서 우리가 이렇게 옆에 누워가지고 자잖아요. 네. 그러면 어깨가 살짝 말리게 되면서 네. 그게 하루 이틀이 되고 이틀이 뭐 1년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혹시 50견에도 뭔가 이 좀 증세를 좀 느낄 수 있나요? 네, 역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핵심을 네.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거 안 했는데 왜 아프지? 나는 당뇨 환자도 아니고 뭐 나는 다친 것도 아닌데 왜 50견이 왔지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라운드 숄더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는 우리가 이제 견갑이 앞쪽으로 몰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힘줄은 앞에서부터 이제 부착 지점이 시작되기 때문에 텐션이 많이 앞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앞쪽에 텐션이 집중되면은 극상근 우리가 GT라는 대결절 딱 부착 부위가 파열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뭔가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깨 의사들은 이제 라운드 숄더 이야기를 입이 마르도록 꼭 방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견갑의 이제 극상근의 그런 벡터 값을 다시 정상화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이두박근 힘줄 또한 많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텐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든 라운드 숄더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밤에 이제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한쪽 방향으로 이제 자는 상황에 좀 많이 보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쌓이다 보면은 이제 라운드 숄더라는 그런 말씀처럼 네. 계속 뭔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항상 스트레칭이 좀 먼저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선생님께서도 혹시 보셨을 때 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기 댓글처럼 보통 50견은 여기 어깨 뒤쪽이 좀 많이 당기거나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를 좀 간단하게 푸시려면 제일 사실 뭐 학교 옛날에 뭐 국민체조인가 뭐 그런 거 할 때도 나왔던 동작이지만 요 팔을 요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목은 시선은 반대로 그쪽 요 어깨 있는 방향으로 좀 당겨 주신다면 아프시다 하면 그쪽이 좀 많이 당기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어깨가 똑같이 아까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을 좀 주기적으로 하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50견에 대해서 또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의 또 원장님과 그리고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한 말씀 좀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50견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들의 특징은 또한 운동과 조금 괴리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심장보다 유일하게 높이 이제 위치하는 큰 관절은 이제 어깨이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혈압 자체나 인풋과 우리 동맥과 정맥에 있고 그 안에서 염증성 물질들은 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씻겨 나와야 되는데 혈압이 낮은 관절은 당연히 이제 염증성 물질들이 덜 씻겨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이 좀 생활화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50견이 생겼던 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치료해서 딱 아웃하고 그다음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굳이 분석한다면은 평소에 운동 습관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주기적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면은 50견에서 해방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글로벌 정형외과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고소연이었고요. 저는 조광석이었습니다. 이지연 물리치료사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